(2026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AI 서밋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보셨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AI는 잡았지만 정성호는 떠났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AI 서밋한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다시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잊지 않았죠? 아직도 회자됩니다.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5.18 묘지까지 끌고 가서 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 땡크데이 시끄럽다고 잘못됐다고 떠들었던 이재명이 어떻게 AI 서밋에서 저렇게 나라를 위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얘기를 할까요? 과거에 침륜돼 있던 강경 이재명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그런데 정성호는 왜 떠날까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주 친원전 분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재명은 정청래와 맞먹는 능가하는 강경파였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갈 수가 없죠, 대통령으로서. 그거 따라가면 자기가 죽죠. 그래서 뭔가 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딸을 중심으로 한 정청래를 앞세운 강경파는 그걸 반대하고 있죠. 개딸이 떨어지면 이재명은 낙동강 오리알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민들을 잡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도 하고 또 보안수사권 집어넣으려고도 해보고 또 친원전으로 돌아도 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재명이 생각을 바꿨나? 네.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변신을 많이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AI 서밋 하는 거 보면서 몇 년 안 됐죠. 김부선 씨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재명 씨, 나도 청와대 학구방 하나 줘봐. 또 그 전에 무슨 점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시죠? 김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김현지가 누구야?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몇 사람이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급격하게 유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재명이 안 보이는데 그는 항상 그렇게 바꿔왔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AI 서밋 뭐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이게 진짜야?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지 진심이야? 그러면 저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5월 달에 됐다고 스벅 땡크데이를 하면서 스타벅스 뒤집어 놓고 지금 미국 가서 노천 음식점에서 버거 먹고 병맥주 짱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국 맥주를 마셔? 버거를 어떻게 먹어? 네,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보도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갔습니다. 왜 마누라 데려갔냐고 제가 시비를 걸었죠. 네, 그 시비는 계속 유효할 겁니다. 가서 9,500억 달러. 9,500억 달러면은 거의 1조 달러죠. 1조 달러어치의 반도체 협력 의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세워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잘 아시죠? 브로드컴 대표가 탁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젠슨 왕이 대만 사람이란 건 아시죠? 대만에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자 이름은 어지린자 공운자 황인훈입니다. 그 젠슨 왕이 됐고 브로드컴 회장은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보면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인가 저도 말레이시아 좀 돌아다녔는데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입니다. 근데 그는 가난했다는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미국 MIT를 들어가서 MIT에서 기계공학 학사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으로 바꿔서 하버드 MBA 경영학 석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자 이름은요, 우리 발음을 하게 되면 진복양입니다. 진자는 이 좌부방에다가 동력동자 쓰는 진지를 만들다 할 때 그 진자에다가 복자는 복이 많네 안에 복자, 그 다음에 양자는 햇빛 양자입니다. 진복양인데
중국말로 있고 말레이말로 있고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브로드컴을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컸죠. 지금 미국에서 과거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니 뭐 제너럴 모터스니 뭐 코카콜라니 이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다 떠나가고 브로드컴이니 엔비디아니 그런 AI 기름이 제일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는 2천억 달러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MOU입니다. MOU. 서로 이렇게 해보자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거예요. 아무 계약서는 아닙니다. 5년간 동안 장기 해보자. 그 다음에 SK그룹은 7,500억 달러의 협력을 해보자. 합쳐서 9,500억 달러라는 거죠. 그 외에 네이버도 좀 하고 현대자동차는 로봇 하고 있으니까 로봇 쪽에서도 로봇이 이제 AI를 탑재해서 생각하는 로봇이 되는 거죠. 그걸 해보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나와 걷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식당에 가서 미국 버거를 먹으면서 환담하는데 쭉 지켜보니까 그 통역하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쭉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일부 쉬운 영어는 알아듣고 표현은 영어로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놓고 막 시끄러운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뒤에 있는 통역하는 친구가 막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걸 봤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끌고 왔다. 네, 좋아요. 그런데 이 AI 서밋이 야 이재명이 한 대단한 회의구나. 대단한 회의는 맞아요. 대단한 회의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세계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AI 서밋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년도입니다. 이제 영국의 총리가 23년도에 AI 안전 정상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AI가 계속 커지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해보자 해서 뭐 브로드컴이니 오픈 AI니 구글이니 이런 CEO 모아갖고 정상회담을 기업 정상들하고 영국 총리가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년도에 서울 AI 정상회담 회의에서 AI를 키우는 문제하고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이 안전성을 어떻게 하자 논의한 적이 있고 25년도에는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26년 올해 2월 달에는 인도에서도요. AI 임팩트 서밋 그래서 역시 이런 CEO들이 참석해서 인도 총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거에 끼인 거지 뭐 어마어마하게 남들이 못하는 걸 한 거는 아니다. 근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빅테크 4대 기업 총수가 다 한국한테 감사하다라고 한 거. 그게 이제 이 AI가 크려면은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삼전하고 하이닉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업 총수를 오래니까 이들도 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이전엔 젠슨하고는 한 건 여러 번 왔다 갔고요. 네. 그래서 이뤄진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않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기획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다. 뭐 한국으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휴가철이고 또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한 거 초청한 그 시기는 우리가 조정해서 바꿀 수 있죠. 거기에 맞춰서 브라질은 비행기가 한 번에 못 가니까 어디가 거쳐가야 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자 해서 한 것 같아요. 브라질 갔다가 뭐 브라질한 거가 우리가 얼마나 뭐 큰 이슈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칠레 갔다가 아르헨티나 한 바퀴 돌고 이왕 오는 거 브라질에 남미에서 한국 오는 거는 태평양을 건너오나 대서양을 건너오나 어디 한 군데 쉬어야 되니까 대서양 쪽으로 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세계 일주에서 온다. 그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도하신 분들이 큰 뉴스로 보도했지만은 저는 한국의 실력으로 할 만한 거 했다. 그리고 이것도 안 했으면 이재명은 그냥 엉터리다. 자.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분명히 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이미 하려고 그랬고 내가 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보안수사권을 집어넣는 게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네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 없애고 그래놓고 중수청에 한 개 과를 만들어서 중수청은 모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7개 수사만 하게 돼 있죠. 그것도 그 기구는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짬뽕이 기구인데 거기서 억울한 사건은 7개의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구하면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처법을 만든다라는 걸로 하면서 정성호가 사표를 내든 말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정성호하고 이재명은 이 보안수사권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정성호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길을 썼고 사표를 냈고, 정성호는 올림픽 공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 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검찰은 지원만 하겠다고 싹 도망가고 이렇게 책임을 피하는, 좀 법을 지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 딸레반들이죠. 개딸들이 다수인 정청래가 앞장서 있는 그 조직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은 개딸들이 민주당의 주력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세워서 권력을 잡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재명을 택했습니다. 이재명도 앞잡이 노릇을 잘 하다가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지면 자기만 당하는구나 싶어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안수사권인데 근데 못 빠져나갔습니다. 정성호만 빠져나갔어요. 이재명은 자기는 뭐 당론 따르겠다 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로 그런 개딸들 의견 따라가다가 경제가 엉망이 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AI 갖고 삼성 그다음에 SK 덕분에 커진 AI를 반도체를 갖고 AI 키우겠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개딸들이 요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던 탈핵 정책을 포기하게 됐잖아요. 지금 김성한 기후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재생에너지로는 안 되고 원전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얄미울 정도예요. 확 변했습니다. 원전을 안 하고는 안 돼. 그리고 뭐 4대강 보 다 허문다 어쩐다 하더니만 기존에 있는 댐도 보도 더 증축을 해서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가둬놔야 된다는 쪽으로 확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도 엉망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매몰되니까 이재명이 도는 겁니다. 이재명이 도니까 이재명이 장관을 시켜준 정성호도 그다음에 김성환도 도는데 김성환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강하게 이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정성호가 돈 거에서는 강하게 이의 제기하니까 정성호가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AI를 더 띄우는 이런 노력을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견하고 발표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진 데가 국방부입니다. 국군사관학교 만드는 게 국방개혁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의 무장을 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딸이나 이재명이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군에서 강하게 반대하니까 안규백이가 쩔쩔매고 있는데 사실 안규백도 사표 쓰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정성호는 사표 쓰고 도망가는데 안규백이는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점이 잡혀서 이재명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유턴을 했다고 보이지만은 그건 원자력 분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AI로 어쩌게 하겠다. 3가 메가 프로젝트. 이거에서는 변한 게 맞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갇혀있는 인간이고 국방 문제에서는 우리 군을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개딸과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에 있어서는 정동영 씨가 CVID를 포기하겠다 그랬죠.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개딸하고 이재명의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지금 턴이 일부는 턴했지만 여전히 개딸하고 같이 간다.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개딸들이 미는 정청래를 이겨야 되니까 김용범 실장의 노력으로 윤석열도 했던 AI 서밋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놓고 브라질 거쳐서 남미 여행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딸들이 요구하는 아바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가다 보면은 이재명도 역사적인 책임을 못 면할 겁니다. 그래서 턴을 하면서 자기도 허울 좋은 군주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국민들하고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AI 서밋까지 했는데 잘 될까? 그는 아직도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스타벅스 커피라도 먹었으면은 좀 모르겠어. 먹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정동영이나 안규백 내치지 못하고 가는 거 보면 그는 아직도 개딸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서밋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걸로 이재명이 개과천선했다. 그런 평가는 할 수 없다. 그는 여전히 70% 이상 개딸들의 아바타고 그 뒤에는 더 강경한 정청래가 있어서 민주당과의 이 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그들을 잡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